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관광객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코네입니다. 도쿄에서 가깝고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행자들로 북적이는 곳입니다. 작은 온천 마을이 아니고 꽤 넓은 지역이라 료칸이 수도 없이 많아서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그중 저희가 선택한 곳은 미야노시타에 위치한 무사시노 백간이라는 료칸이었는데요. 부정적인 후기도 있어서 가기 전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주 좋은 스테이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한번 둘러보실까요? 굿유. 저희는 렌트카를 빌려 이즈 쪽을 여행하고 하코네로 올라갔습니다만 하코네만 여행하실 분들은 굳이 이 복잡한 하코네에 차를 끌고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쿄에서 신칸센이나 로망스카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올 수 있고요. 하코네 등산 열차를 타고 미야노시타역에 내려 료칸에 연락하면 송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야노시타역에서 료칸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걸립니다. 료칸은 높은 언덕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입구에는 이렇게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고색 창연한 게이트가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뭔가 이 세계로 들어가는 문 같은 느낌입니다. 게이트를 지나 언덕을 한참 올라오면 무사시노 백간이 보입니다. 주차는 직원이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도키노시즈쿠라는 고급 료칸입니다. 노천 딸린 스위트로만 구성되어 있고 요금은 2인 기준 7만엔에서 10만엔 전후입니다. 대욕장이나 대절탕 없이 객실 온천만으로 구성된 프라이빗한 료칸입니다. 그에 비해 무사시노 백간은 1인 2만엔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료칸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송영 안 받고 이 짐을 끌고 걸어오는 투숙객들도 있긴 하네요. 료칸에서는 이렇게 하코네 등산철도가 다니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문 앞에 전시해둔 런던 택시입니다. 런던어 미피씨가 유심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안 생겼어? 이제 이런 클래식한 런던 택시는 보기 힘든가 봅니다. 이제 료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꽤 연식이 느껴지는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역시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고요. 일본 느낌 물씬 나는 오브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는 흥미로운 공간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라운지인데요. 여기서 체크인을 진행합니다. 라운지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402호 야요이라는 객실이었습니다. 무사시노 백간의 객실 중 두 번째로 저렴한 일반실 객실입니다. 일반실 객실은 평일 기준 조석식 포함 1인 2만엔 초중반대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노천 딸린 객실은 1인 3만엔에서 4만엔 정도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객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원 느낌이 나도록 자갈로 꾸민 공간이 나타납니다. 좌측의 문은 화장실 입구입니다. 화장실 문과 욕실 문이 나란히 보이네요. 반대편에는 세면대와 드라이어, 어메니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은 폴라 병 제품이 준비되어 있었고 세면대에도 온천수가 공급됩니다.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욕조가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도 온천이 공급되지만 대욕장과 대절탕 가느라 이곳은 쓸 일이 없었습니다. 욕실 옆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객실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일반실 객실인데 객실 크기가 상당히 넓습니다. 단을 높여 테이블을 배치한 공간과 작은 소파가 놓인 휴게 공간, 그리고 별도의 침실까지 있었어요. 침실도 널찍해서 4사람 정도는 넉넉히 잘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머리맡에는 유카타와 타비, 핸드타월 등이 준비되어 있었고 앙증맞은 종이학도 접어두었네요. 객실 안내 후 웰컴 드링크로 녹차와 마차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헤아쇼크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리가 편한 호리코타츠가 놓여 있어서 좋았습니다. 테이블 뒤 도코노마에는 향로와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꽃은 카네이션이네요. 테라스에도 나가보겠습니다. 공간이 넓지 않아 테이블 등이 놓여 있지는 않았지만 잠깐 나가서 바깥 공기를 쏘이기엔 충분했습니다. 침실 쪽에서도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등산 열차가 꽤 자주 다녀서 문을 열면 기차 소리가 들리곤 합니다. 경치가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이 료칸이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일단 막힌 곳 없이 시원한 풍경입니다. 침실 테라스와 거실 테라스는 이렇게 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객실 좁으면 짐 늘어놓을 곳이 없어서 답답한데 일반실 객실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객실에 멀티 콘센트가 비치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충전하기 아주 편했습니다. 요런 센스 아주 칭찬해. 관내 다른 시설도 좀 살펴볼까요? 휴게실인 요이스키테이입니다. 온천 후 들르면 시원한 냉차를 제공해주고요. 저희는 배불러서 먹지는 않았지만 밤에는 야식 라면도 준다고 하네요. 물론 사케나 맥주 같은 주류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온천하고 들러서 생맥주 한잔 했더니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곳은 릴렉세이션 룸 젠입니다. 마사지 체어가 놓여있는 방입니다. 낮은 주도의 조명 아래 편안한 카우치 그리고 마사지 체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천하고 노골노골해진 몸을 풀기 딱 좋은 곳입니다. 앉아있으니 금세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1층 카운터 옆에는 작은 매점도 있습니다. 휴게실과 객실에서 제공되는 차가 맛있어서 구입하러 가보았습니다. 18가지 곡물과 약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수한 맛이 좋더라고요. 사라리라는 이름의 차인데 지금 영상 만들면서도 맛있게 마시고 있습니다. 무사시노 백간에는 남녀 대욕장에 각각 내탕, 노천탕이 1개씩 있고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대절탕 2개, 예약 없이 이용하는 대절탕 1개, 총 7개의 온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에는 1층 유고야 야마노유가 지붕을 새로 올리는 공사 중이라 이용하지 못했고 나머지 2개의 대절탕과 대욕장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체크인 하자마자 바로 카그레유 캄프부터 예약해서 이용하러 갔습니다. 예약 시간에 맞춰 카운터에 가서 열쇠를 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이 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대절탕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1회 30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대절탕 캄프입니다. 탕의 크기가 꽤 넓어서 가족들이 이용하기 좋을 만한 탕입니다. 천질은 pH 8 정도 되는 알카리성 나트륨 염화물천입니다. 자가원천을 갖고 있는 료칸이지만 용출량이 많지 않아 순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계 소독약 냄새가 약간 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용출량이 많지 않은 많은 온천에서 순환 소독을 하는데 고객들이 냄새 싫어한다고 소독을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세균 번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염소 소독을 안 좋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료칸에서 사용 중인 여러 개의 탕을 원천 카케나가시 방식으로만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용출량이 풍부한 온천은 흔하지 않거든요. 저는 온천수에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니라 뭐 이 정도면 분위기도 좋고 충분히 즐길 만한 노천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캄프에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노천이 너무 개방적이라는 것인데요. 조금만 앞으로 나가면 기차 다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니까 탕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 야마노유 지붕 공사하고 있는 게 다 보이네요. 이곳은 예약 없이 이용하는 대절탕 요바나시노유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비어 있다는 얘기죠. 4층에 위치하고 있고 저희 객실 바로 옆이라 시도 때도 없이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반노천탕으로 되어 있는 가족탕인데 이곳도 탕의 크기는 넉넉한 편이라 2사람이 즐기기엔 무리가 없었습니다. 샤워 공간도 2곳이나 있었고요. 탈의 공간과 세면대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대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탕은 한층 더 올라가야 합니다. 여성용 대욕장 히나노유입니다. 탈의실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장이 좀 까지긴 했지만 다이슨 드라이어도 가져다 놓았네요. 스킨케어 제품은 고세 세키세이입니다. 이거 뭐 거의 료칸 국밥 제품이죠. 내탕의 모습입니다. 실내탕이지만 개방감이 좋은 통유리로 되어 있고요. 칸막이로 된 샤워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천탕으로 올라가 볼게요.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가면 여성용 노천탕 코즈앤우유가 나옵니다. 두 사람 정도 즐길 만한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이 있을 때에는 눈치껏 양보하고 그 팀이 내려오면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절탕은 아니지만 대절탕처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노유가 공사 중이라 조금 아쉬웠지만 이 정도면 목욕은 실컷 한 것 같네요. 기다렸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미피씨가 술을 안 마셔서 모에쌍동 하프보트를 한 병 시켰습니다. 지금 모에샹동 하프보트 4,000엔 받고 있고 샤브리 하프보트 4,000엔 받고 있는데 도메인이나 그런 건 없네요. 어디 걸 준지 모르겠어요. 선택의 폭이 좁아요. 모에샹동을 그냥 마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머지는 다 풀보틀이라 혼자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프보틀 4,000엔이면 면세점 가격보다 저렴한 편이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료칸에서 가장 좋았던 것이 식사였는데요. 하코네는 유명한 관광지라 전반적으로 물가도 높은 편이고 고급 료칸들도 워낙 많거든요. 이곳은 1인 2만엔 초반대의 료칸이라 식사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상을 깨고 식사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방에 식사를 차려주는 전통적인 헤아쇼코를 고수하고 있는 료칸이라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친구도 좋아하더라고요. Cheers 할까 우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이건 말을 갈아놓은 유바도후와 캐비어, 오렌지 소스와 함께 내온 오크라와 생선 튀김, 그리고 각종 전체 요리들입니다. 맛있어? 마음 맛이 나. 맛있는데? 오징어랑 죽순. 이거는 초에다 절인 청어입니다. 얘는 고기하고 머위를 조리해서 찾아봤어요. 훅기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이건 미니 가지와 크림치즈. 클라임은 그건데 조개. 여기 조개가 들어있나 조개가 보지. 있구나. 조개랑 오카이지키라는 식물과 솔트로트. 오케이. 이 애기 조개 맛있네. 이 분홍색은 멀쩡히 모찌야. 그리고 저 사쿠라 모양으로 자른 거는 저건 약간 어묵 같은 애. 사시미는 타이, 시라오, 이건 연어, 그 다음에 아마구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우. 메인은 고기 대신 전복구이가 나왔는데요. 기름진 와규를 썩 좋아하지 않는 터라 오히려 좋았습니다. 매우 싫어. 전복이 엄청 부실하네요. 이것은 구운 생선, 야끼사카나, 카레이, 가자미를 구웠다고 합니다. 가자미 구이. 안에 미역이랑 계란인지 뭔지 아무튼 들어있고 감자 소스. 얘는 야채를 넣어서 만든 어묵 같은 아이고, 이거는 가지, 이건 유채순, 스냅피, 그리고 이 아이들은 가이바시라를 짝짝 쪼개가지고 이렇게 넣어놨네. 안까케로 만드는 집. 엄청 맛있는데 이거? 밥이 나왔는데 고항은 이게 산채 넣고 약간 솥밥처럼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미소시루는 여기 사쿠라 에비랑 이거는 에비신조 넣어가지고 한 거고,漬物, 그리고 디저트. 얘는 젤리인가봐. 이런 시트러스 젤리인가봐. 2차 파이면 사갖고 가고 싶다. 매점에 한번 가볼까? 있나? 기대 이상의 훌륭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아침도 잘 나오네. 여기는 진짜 찐이야. 이거는 여기서 직접 만든 두부. 반찬도 일단 나왔고 두부가 끓고 있어요. 이건 카사고라는 생선인데 지금 사전 찾아보니까 쏨뱅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죽도 나왔고, 얘는 샤오무시, 그리고 나토를 좀 가져다 주셨는데 료칸에서 직접 만든 나토라고 합니다. ではね、こ
ごゆっくりね。はい、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でご飯の時ね、これ。 조식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갑니다. 안녕. 잘 먹고 잘 쉬고 갑니다. 하코네 관광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저까지 보태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하코네 프리패스를 이용해 등산 열차, 로프웨이, 해적선 등을 탑승하며 한 바퀴 쭉 돌 수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차를 빌렸기 때문에 차로 오아쿠다니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와, 근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입구부터 차들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으니 관광객들이 없는 것도 이상하죠. 한여름에는 후지산 정상의 눈들도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멋진 후지산을 볼 수 있는 계절입니다. 주차장에도 차들이 꽉 들어찼고요. 오아쿠다니 명물 검은 달걀을 사려는 줄도 기네요. 도쿄 인근에서 이런 지옥 계곡을 볼 수 있는 곳이 드물기 때문에 늘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사실 저희도 로프웨이 타고 소운장까지 한 정거장만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로프웨이 정류장에 늘어선 줄을 보니 빠르게 포기가 되더군요. 간단히 간식이나 먹고 내려가기로 했는데 삶은 달걀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쿠로커리 빵을 사 먹었습니다. 카레 고로케 같은 빵인데 간단히 요기하기 좋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미피 씨랑 우정템 교환하러 기념품 숍으로 갔습니다. 우정템. 저에게는 조스틱 홀더랑 이 인센스 여기 상담하는 걸 난 또 원해. 네, 사드릴게요. 컵과 하나도 골라보세요. 지난 여행에서 선물했던 쿠마몬 키링을 잃어버렸다고 아쉬워하길래 귀여운 쿠로다마고 키링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예쁜 후지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여긴 하네다 공항이고요. 하네다에 오면 꼭 들르게 되는 우동집 쯔르톤탄입니다. 줄 서서 밥 먹는지 잘 안 하는데 여긴 뭐 다른 것도 다 줄이 길어서요. 미피 씨는 돈까스 카레 우동을 시키고 저는 여러 가지 토핑이 올라가는 잔마이 우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부림하고 둘 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속이 부대 꼈다는 후문입니다. 이제 미피 씨와 빠이빠이 하고 혼자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사요나라 도쿄.